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7일 토요경마 소종수 정기용 소종수의 경마방송 가광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어느덧 벌써 1월의 마지막 주 경마 주간입니다. 정말 쉼없이 달려왔고 또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월초 경마 2월 끝나고 또 한 주 더 2주 있다가 이제 구정 연휴가 있죠. 네, 시작이 되죠. 구정이 있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이 또 열리고 있고 이번엔 특히 북한에서 또 선수단들이 오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아마 이슈가 좀 많이 되는 그런 동계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때요? 동계올림픽 하면 우리 경마 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가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서울 88올림픽 때는 얼마 어렸으니까 이제 그때 몰랐는데 처음 이제 동계올림픽을 펼치는 모습인데 모르겠어요. 갈까 못 갈까 모르겠는데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냥 TV 시청으로만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 좀 이제 비싼 종목, 그 유명한 종목들은 좀 표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좀 엄두가 안 나요, 솔직히. 정말로 내가 광팬이면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좀 떨어지는 그런 종목은 좀 쌀 거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판매되는 게. 뭐 분위기 전환해갖고 한번 바람을 쐬러 가볼까 계획은 잡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경마가 잘 돼야 또 가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 뭐 동계올림픽 즐기실 수 있도록 또 우리 경마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1월 27일 토요경마 12개의 경주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또 최근에 뭐 소종수 그리고 정규용 의원이 뭐 상승세는 뭐 저희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저희는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1월 마지막 주 경마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 뭐 전체적인 흐름은 특별하게 뭐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네네 좀 안정적이에요. 부산과 다르게 좀 안정적인 막필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흐름대로 타준다라면 무난하게 한번 나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김용근 기수가 입원을 했습니다. 뭐 발목을 다쳤다고 하는데 좀 오래 걸리죠, 발목은? 최소 2달, 이제 인대가 늘어나면 3달까지도 가는데요. 한 2달 정도면 빨리 회복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달이면 뭐 엄청난 긴 기간이에요. 한 달 이게 입원은 오랫동안 하진 않아요. 한 2주에서 길어야 3주인데 2주인데 재활이 오래 걸리니까. 통원 치료? 네네. 재활 치료가 오래 걸리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이번 연도에 가족들이 우리 여기 몇 월달, 4월달인가 일로 이사 온다고 그랬는데 한다는데 더 빨리 아무튼 빠른 쾌유를 바라겠고 또 정기용 의원은 여기 가까운 데니까 병문안 다음 주에 간다고 하니까 뭐 병문안 가서 다음 주 방송 찍을 때 뭐 소식 한번 전해주시는 걸로 하고 자 1월 27일 토요경마 뭐 승부처는 밑에 자막에 그대로 흘러갑니다. 서울 소종수 2개, 정기용 2개 이렇게 또 승부가 준비가 돼 있고 저는 제주 경차 하나 이 경주에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기용 의원 말대로 안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또 일반 경주 여기서 확실하게 풀고 또 승부 경주 현장에서 확실하게 승부한다라면은 이번 주도 여전히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자, 1월 27일 토요 경마 지금 바로 경마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등급 1000m입니다.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능력은 비슷한 그런 흐름이고요. 약간 좀 혼돈도는 분명히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1경주가 만만치는 않지만 또 되는 말하고 안 되는 말하고 또 구분이 또 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진로 선택을 해서 좀 배팅에 임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제일 가장 좋게 보는 말 뭡니까? 저는 이제 이번 경주가 능력은 비슷한데요. 훈련 시에 걸음 자체가 너무 좋아진 마필이 바로 6번 성불 챔프라는 마필인데요. 12월 3일날 폐출혈 이후에 마필이 약간은 좀 다운된 모습이 아니겠느냐 판단했는데 주행검사 시의 이후도 준비 과정이 너무 좋네요. 상위군 마필과의 병합하는데 짱짱해요. 여유가 넘칩니다. 그만큼 성불 챔프 폐출혈 이후에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내용을 한번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출혈이 난 말이기 때문에 한 달 쉬다 나온 거죠? 네네. 한 달 쉬고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폐출혈도 네. 정말로 코피가 나는 단순하게 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정말로 폐에서 그렇죠. 심하게 나는 경우인데 코에서 보통 그런 거 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죠. 큰 의미는 없어요. 네, 훈련하다도 나기도 하고 많이 그렇기 때문에. 네. 왜냐면 지난주 방송 경마장 방송에 네. 그 폐출혈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네네. 폐출혈이 어떤 질병인가 해서 마사회에서 이렇게 팬들한테 이제 틀어주더라고요. 자세하게 지난주 그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잘 하더라고요. 아무튼 폐출혈이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인 만 아니면 괜찮은데 네. 6번 성불제품 폐출혈이 났어도 좋아졌다라는 내용을 좀 전달해 주셨고, 가능성 있는 마필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1번마 환상의 빛이 말은 더 좋아진 건 없는데 지난번에 좀 초반에 악재를 받고 스타트를 끊어낸 이후에 앞선을 좀 무리하게 나가면서 직선에서 좀 무뎌졌던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얼만큼 좀 편하게 선행을 나갈 수 있냐가 이제 포인트인 것 같은데, 1번 게이트에 1000m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5번 베티나가 훈련이 어땠어요? 훈련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체중은 좀 빠져야 됩니다. 베티나는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좋아진 말로는 8번 운서가 조금 좋아지긴 했다는데 크게 아직까지 그 좋아진 걸로는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수는 없겠고, 좋아진 걸로는 9번말 루비폴스가 직전에 좀 밀고 앞선을 좀 강하게 좀 나갔던 마필인데, 직선에서는 당연히 조금 그래요. 걸음이 무뎌졌어요. 근데 이번에 거리를 1000m로 대폭 줄여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전에 좀 덜 탄 말로 9번마 루비폴스를 좀 추천드리겠고, 그 외에 여기 7번마 스피드 여왕은 좀 조심을 항상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길게 걸음발대로 가는 마필인데 이번에 좀 편하게 앞선에 묻어서 어부지리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상의 빛, 그 다음에 6번 성불 챔프, 7번 스피드 여왕, 9번마 루비폴스, 네 마리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에 무란동백은 잘라도 될까요? 이제 게이트가 저희가 밀려 있어서 약간은 좀 전개하는데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하나씩은 잘라줘야지. 네네. 왜냐면 또 얘가 페이스가 빠르면 못 쫓아가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외곽의 페이스가 지금 상당히 빠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쫓아가지도 못할 것이고 외곽으로 좀 전개도 근데 많이 팔린단 말이죠. 이런 네, 것들. 그럼요. 그러니까 정리를 12는 좀 해드릴 것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니까 약간 입이 안 풀려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양해 바라겠고요. 2경주 갑니다. 6등급 1000m입니다. 12마리. 자, 여기는 일단 눈에 띄는 말은 크게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가능성 있는 마필들 1번가 청담킨즈, 2번 빅선더, 9번 정상돌풍, 4번 세덱시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세게 보십니까? 좀 성숙경 경합은 예상이 되지만 직전 경주는 거리가 좀 아쉬웠다는 느낌인데요. 바로 9번 정상돌풍입니다. 직전 선행은 나갔지만 사실상 좀 무리가 아니었냐는 느낌이었는데, 역시나 이 마필 자체가 거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이 갔던 게 제 복귀 노트에는 딱 거리가 좀 줄어들면 노려야 된다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번 경주 청담 퀸즈나 빠른 마필 몇 두가 있는데 정상돌풍이 무리 없이 2선은 따라갈 것 같아요. 아닌다라면 선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인데 훈련 시에도 전혀 이상이 없는 모습이라면 저는 9번 정상돌풍이 앞선에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만시기 같은 9번 정상돌풍이고요. 안쪽 1번 청담킨즈는 좀 마방에서 소가리를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실전에서 좀 걸음이 좀 덜 나와서 좀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세 번째, 네 번째, 거의 5번 주행검사까지 네네. 뭔가 이게 결실을 좀 맺어줄 때가 이제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 1번 게이트를 부여받았고, 이번에 조교는 여전히 좋다고 하니까 또 발주는 순나 스피드는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좀 청담킨즈 가능성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 직전에 외곽에서 좀 밀고 무리한 전개를 펼쳤던 마필이 이번 마 빅선더가 이번에 안쪽 게이트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 모래를 못 맞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만 잘 피해서 전개를 한다라면은 가능성이 있는 이번 마 빅선더고, 4번 세덱씨는 좀 잘라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뭐 안팎으로 빠른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래 반응이 좀 심한 4번 세덱씨는 선행력은 있지만 순간 스피드가 좋은 마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불리한 조건이다. 4번마 세덱씨는 정리를 해드리겠고, 복병마 한두는 8번마 지공질주가 자 이번에 복병마로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좀 마필이 좀 찍어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리가 늘어난 거는 불리해요. 근데 다시 1000m고 이번에 앞선에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좀 눈 씻고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8번 지공질주가 어부지리성 추위까지는 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번, 2번, 8번, 9번 4두, 4두 추천을 드리겠고, 4번 세덱씨는 X. 페로비치가 타는 거 3번 비고르라는 어떨까요? 아직도 뭐 크게 좋아진 모습은 없던데요, 이 마필이. 좀 게이트는 안쪽으로 돌아왔는데 훈련 시에 좀 뚜렷하게 좀 좋아질 때 정도 노려야 되지 않냐라는 느낌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편한 선행 가면 한번 보자고요. 다음에 편한 선행 가면은. 자, 페로비치도 맞다. 그리고 페로비치가 간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제. 3월 달에 이제 면허 갱신이 안 돼서. 그죠. 근데 또 면허 갱신을 해줄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자, 한기치에 온 거죠. 이제? 그때 입구도 그랬다시피 입구도 이제는 밀고 했을 때 최대한 그 개월 수에 찬 거니까 다음에 하는데, 그런 내용도 흘러나오더라고요. 그 끝나고 나서 자기 나라 가서 한 6, 7개월 지나서 부산으로 한번 오고 싶다는 부산 내용도 좀 흘러나오더라고요. 아무튼 한두 달 남았어요. 이제 2달 남은 것 같아요. 페로비치 여러분께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 자 1번, 2번, 8번, 9번 4마리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7일 토요 경마 서울 3경주 갑니다. 경주리 1300 6등급, 자 11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월말 경마는 정기용 위원이 1차 메인 승부로 포문을 한번 열어준다고 하니까 서울 3경주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 경마 전반부 정기가 한번 자신있게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가 약간 좀 안정적인 흐름이지만 노릴 때는 꼭 노려야 돼요. 그 타이밍이 3경주가 아닌가 판단하는데요. 최근에 능력을 좀 보였던 마필 1번 더 파이널, 그리고 4번 마샤 정도가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안고 있는데요. 이 두 마리의 저는 능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규기 노림수는 이 능력 마필 두 마리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최근에 복귀 노트에 이 마필 훈련만 좋아져라, 너무나 좋아졌네요. 마방에서도 기대가 큰 만큼 그 노림수를 중심에 세워두고 전반부 중배당으로 한번 때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더 파이널하고 4번 마샤가 이제 대길인데 이 막건을 깨러 간다라면은 이거는 돈이 되는 레이스죠. 그리고 자력으로 1번 더 파이널하고 이제 4번 마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더 파이널하고 4번 마샤가 센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과대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고 정확히 풀어드리는 정규용 위원의 메인 승부, 1차 메인 승부, 월말 경마 여기서 항구를 하고 이긴 돈으로 오늘 토요 경마 즐기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서울 3경주는 정규용 위원한테 모든 걸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갑니다. 5등급 1300 12마리입니다. 자 오늘 서종수가 준비한 1차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뭐 지나가는 동네 꼬마도 알 거예요. 6번 컴플리트 수입이 대가리라는 건. 여러분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인정 안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입니다. 지난번 대상경주 때도 일부러 따라가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따라가면서도 끈끈함을 보였어요. 절대 애가 못 뛴 건 아니었습니다. 버틸 만큼 여유 있게 버텼는데 신의 명령이라든지 마스크가 워낙 좀 기량을 발휘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현장 가도 거의 단승식 1.1배, 연승식 1.0배까지 뚫릴 강력한 배팅의 대가리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종합지만 펴도 나오고 책만 사도 알고, 아니 경마 처음, 오늘 경마장 처음 왔는데도 알 겁니다. 6번만 컴플리트 수입이 대가리라는 거. 여기까지는 소식이에요, 소식.
이 다음부터가 내용입니다. 정보고 소스예요. 이 강축이 팔리는 레이스에 이걸 보고 여기다 갖다 투표를 한 제대로 붙일 제대로 된 말. 이미 메이드가 됐다 해도 제가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고 크게 어려운 경주가 아닙니다. 정말 토요경마 때 때릴 수 있는 레이스 중에 하나라고 전 판단됐기 때문에 6번마 컴플리트 수입에 한방 제대로 붙일 예정입니다. 자, 본 예상을 통해서도 하루 전날 제가 녹음을 해놓을 테니까 많은 관심,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 현장에서 적중으로 최근 상승세 그대로 이어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 갑니다. 경주리 1205등급 12마리입니다. 일단 독보적인 두 마리가 있죠. 눈에 올라오네요. 지금 올라오는데요. 무사랑 이제 네, 8번 갤럭시 파워. 네. 이 두 마리가 11월 26일 날 맞붙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갤럭시 파워가 먼저 선행을 가고 무사가 좀 끌면서 직선에서 이제 넘어갔는데 네. 무사가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좀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 전에 데뷔 전에 해서 물 먹으러 갔단 말이에요. 사행을 했죠. 외측 사행으로 네. 물을 확 먹어버리는 말이. 그만큼 말이 끄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몇 킬로야 이게? 490다마를 끄는 말 어때요? 엄청 힘들죠? 그게 특히 훈련 때랑 경주 때랑은 또 달라요. 경주 때는 좀 장구 자체가 얇다 보니까 제어하는 게 한도가 있고 또 훈련 때는 그래도 재킹이 좀 있고 또 패드가 두껍기 때문에 좀 제어하는 데도 좀 요령이 있고 또 등자도 길게 밟으니까 약간 더 요령이 있는데 이 경주 때는 좀 끌거나 사행하면 더 잡기 힘든 게 그냥 엄청나게 네. 못 잡는다고 봐야죠. 그냥 물고 말이 물고 가버리면 그럼요. 기수가 한 50kg 되는데 50kg가 500kg를 물는데 어떻게 잡아? 못 잡습니다. 그렇게 끌려갔던 말이기 때문에 그때 좀 조심스럽게 가면서 직선에서 걸음을 뽑아내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거리가 늘어났을 때 12월 24일 날 너무 기록상으로도 좀 밀려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갤럭시 파워가 이번에는 그때 복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훈련 때는 두 마리 다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어때요?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무사는 뭐 훈련 강도는 더 이상 끌어내는 것보다는 컨디션 위주로 만들어놨고 갤럭시 파워도 순군적이지만 뭐 강한 훈련보다는 박원희 기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컨트롤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두 마리 다 크게 이상은 없지만 뭐 직전보다도 뚜렷하게 좋아졌다, 뭐 폭발적인 걸음을 보인다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뭐 능력상으로 네. 기본기로 이제 두 마리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제가 계속 시간을 끌고 가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를 놓고 갈 것이냐의 그렇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갤럭시 파워를 놓고 갈 것이냐, 무사를 놓고 갈 것이냐. 저는 갤럭시 파워 쪽에 한 표를 던질 겁니다. 어때요, 선생님? 먼저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무너진 마필들이 보면 버릇이 생겨요. 마방에서도 그런 게 이제 있고 직전엔 사실상 편성이 강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무너질 편성은 아닌데 무사라는 마필이 그리고 이번에 훈련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최근에보다는 조금 컨디션 자체가 좋아지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갤럭시 파워는 직전 경주도 올라온 거를 끝걸음이 여유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가 더욱더 유리하다는 복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갤럭시 파워 쪽으로 약간은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판단을 하고 있네요. 네, 뭐 가능성 있는 마필이 무사가 또 물 먹으러 가거나 마필이 아까 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끌어버리면은 마지막 직선에서 또 직전과 같은 14초 오면 요즘에는 타임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20% 포화주로 해서의 14초 타임은 타임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능성 있다는 모습 6번만 스카이 캠프라든지 7번만 브루의 승자 네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수준인데 아무튼 요거는 좀 현장에서 요리를 잘해서 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딱 이겁니다. 8번, 5번에 몰빵하지 말아라. 네. 몇 배요 이게? 많이 나오면 2.5배 나올까요? 2.5배? 그 정도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6경주 갑니다. 5등급 1000m입니다. 12마리. 두 마리가 일단 보여요. 여기도 상당히 약한 5등급 레이스. 네네. 거의 뭐 닭뒷말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뭐 역시 정규용연의 관심 기수인 하만식 기수 같은 MJ 로드가 팔리고 7번 머니캠프 페로브치 타는 거 두 마리가 거의 이것도 5경주와 마찬가지로 대끼리 맞고는데 근데 그 조금은 높은 대끼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이런 거에 한 방 때리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럼요. 이제 거리가 줄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나 이제 나름 1000m를 노리고 나오는 마필들, 나름 기록적인 부분에서 좀 앞서 있는 마필들, 그런 마필들도 이제 현장에서 어부질이 팔리기 때문에 지금 일본 MJ 로드가 사실상 직전에는 너무나 게이트가 불리해 있었죠. 그러면서도 마지막 끝걸음은 살아 있었는데 이번에 인게이트의 하만식 기수의 발주 능력이라면 무리 없이 그냥 2, 3, 4로 그냥 바로 붙는 거예요.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끝걸음은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MJ 로드가 가장 좀 안정적이지 않냐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를 악물고 탈 겁니다. 하만식 기수가 지난주에 조금 많이 올드가리짜리 이렇게 예시장에서 좀 팬들이 많이 좀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그게 부러질 거라는 거를. 뭐 이미 저희는 예견을 해드렸고 단순히 너무 과대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에서 저는 하만식 기수를 욕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박은홍 기수가 얄밉다라면 얄밉고 안쪽에 칙칙 때리면서 그냥 거의 망가뜨렸던 그 부분인데 그것도 승부가 걸렸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였고 뭐 정당한 승부에서 깨진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일본마 MJ 로드를 추천해 주셨고 자, 이번 주 34조의 유일한 희망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리키타 외국인 조교사의 7번 머니캠프인데 46조에서 이제 34조로 이적을 한 이후에 2017년 1월 달에 휴양을 갔어요. 그린 다음에 2018년 1월에 7번마 머니캠프가 이강서를 타고 태워놓고 선행을 받고 오는 줄 알았어요. 딴 기수였으면 왔을 것 같아요. 워낙 그때 상대들하고 반마신 뿐이 안 났기 때문에 조금 노련한 기수가 탔다라면 올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축전 주기가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2주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실전적은 끝내놓은 말, 공백적은 끝내놓은 말 7번마 머니캠프가 일단 1번, 7번에 방점을 찍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은 이거 지저분하게 고민을 해볼 말은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현장에서는 다음 순위 정도 또 팔리는 거예요, 뻔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죠. 얘네들 말고 볼 게 없으니까 팔린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게 팔려가는 거기 때문에 1번, 7번이 3배? 더 나올 것 같아요. 3.5배만 나와도 이거는 뭐 한 방 밀어도 될 것 같아요. 뭐 등짝들도 단단하고 전개들도 꼬이는 게 없기 때문에 뭐 7선행 가고 1 뒤에 따라 붙고 뭐 정확한 전개까지 나오는 그런 편대이기 때문에 자, 배당이 나오면은 한번 이건 노려볼만 하겠다. 자, 실경주 갑니다. 1700m입니다. 혼합 4등급. 자,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2차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제가 마지막 1호 경마 마무리에서는 메인 승부, 준메인 승부, 원틀 막건으로 잡으면서 그나마 제가 한숨을 돌리곤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난주 1호 경마 저랑 메인 승부 같이 하셨던 분들은 아쉽다라는 분명히 그런 분들도 있었고 있을 것이고 저 미친놈 아니야 라고 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주 시스프마 위너를 놓고 종합지 한 4위 정도 5위 정도 되는 말 현장에서 그 강축에 20몇 배가 되는 거를 그렇죠. 부르지 않아서 미친놈이지. 내가 그 눈앞에서 제가 철경이 떨어지는 거 봐버렸어요. 내가 철경이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떨어지는 게 경주 중에 떨어진 게 아니고 경주 끝난 다음에 떨어졌는데 그냥 지가 뛰어내린 듯한 느낌을 받았어 내가. 근데 그게 말을 안 타더라고. 나는 탈 줄 알았어. 근데 안 타더라고. 뭐야 이 말 별로야 이거? 그런 생각에 너무 고민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스프마를 인원을 놓고 하면서도 그 대끼리 말 하나 안 불러서 20몇 배를 메인 승부로 놓쳤고 미친놈이죠. 그리고 강철시대 2억이 골 놓고 승부를 봤는데 아쉽게 누추입으로 착처 없는 5착을 기록했습니다. 다행히도 마지막 메인 승부를 완틀막건으로 그것도 오픈하고 방송에서 때려드렸기 때문에 좀 나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제가 이번 경주도 지난주에 그 흐름을 그대로 탈 것이고 약한 배당이 아닙니다. 이번 경주에 또 심장 약하신 분들은 오지 마시고 좀 강심장이신 분들 단단하게 뭐 상한가 한번 때리고 싶으신 분들 오십시오. 제가 그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2차 메인 승부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라운드 갑니다. 4등급 1000m입니다. 단거리 12마리가 접전 구도로 펼쳐집니다. 자, 관심마방인 18조 거 남촌의 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지금 계속적으로 뭐 11월달, 12월달 계속 잘라드렸던 마필입니다. 아직은 안 좋다. 전개도 안 좋고 마필 상태가 아직은 안 돌아왔다 했던 마필인데요. 훈련 시에 보면 아직은 마지막 훈련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지만 아직도 완벽한 컨디션 자체가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게이트는 2번 게이트 단거리 조건은 감량 조건까지 받았다라면 지금 상당히 무시할 수는 없는 도전 세력이 아닌가. 이게 앞선에 가면 버틸 수 있는 능력은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따라가면 또 따라가는 대로 또 안 되는 마필이 이 마필의 단점인 만큼 마지막 컨디션까지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 채찍되면 꼬리를 흔드는 애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채찍이 안 먹히는 거야? 채찍에 예민한 거죠. 예민해서 되면 꼬리 흔들고 안 오기더라고. 네. 그러니까 채찍을 맞고 자기가 더 뽑아내겠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 말들은 반대로 채찍을 맞으면 화가 나는 거죠, 그냥 말대로. 그러니까 승질내는? 네, 승질내는 거죠. 남촌의 킨이 꼬리를 쳐들더라고 이게. 아무튼 이번 게이트 선행 감량은 무시는 못한다라고 말을 해줬고 1번 파티 파워는 조심을 하십시오. 이거는 직전에 외곽 잡고 좀 늘어지면서 능동적으로 추입을 하는 마필이에요. 근데 등짝에 관계없이 말이 물고 추입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오늘 인코스에서 코 파고 있다가 그럼요. 쭉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유일한 배당 마필이니까 여러분들 1번 파티 파워 좀 조심을 해주시고 제가 여기는 인코스만 와라라고 했던 마필이고 3번 PK 타임은 이제 선행을 갈 때와 못 갈 때와 극단적인 차이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선행은 2번 남촌의 퀸이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곽에 매니터보 이것도 선행부가 상당한 녀석이기 때문에 갇힐 수는 있어요. 근데 1000m일 때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승군전에 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쵸? 내가 봐서는 크게 그러게 믿음감 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매니토보는 어때요? 매니토보는 지금 뭐 각질 자체가 모든 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직전에 뭐 최근에 특별금이었죠. 좀 센 특별금이 따라가면서 좀 순발력은 빨랐지만 워낙 그 레이스 자체가 신흥령이 끌고 가는 레이스라 따라갈 수가 있는 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자기만의 좀 오버했던 모습인데 이번에는 큰 오버 없이 자기의 선입전개 아니 선행도 아닌 바로 2선만 따라간다라면 능력 발휘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세영의 기승술. 어떤 편성은 제일 강한 편성에서 뛰다 온 놈이야 얘가. 그럼요. 뛰다 온 놈이기 때문에 편성으로 이번 매니터볼 봐야 될 것 같고. 고배당 마필로는 외곽에 12 제가 안양치타는 제가 좀 추천을 고배당 막건으로 여러분들께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단거리만 뛰다가 직전에 장거리를 갔는데 단거리 때도 내용이 괜찮았는데 직전에 물고 가더라고요. 물고 가는 말이 아닌데 스스로 장거리를 물고 이제 뛰면서 걸음을 늘려놓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 안양치타는 좀 조심을 해주시고 자, 3번 잘라내고 1번 파티파워 훈련은 괜찮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2번 남촌의 킨의 기본 능력, 매니토보의 전개, 안양치타의 복병, 1번, 2번, 6번, 12번 4마리 추천드리겠고 혹시 그린 K를 왜 얘기 안 하냐라고 여러분들 좀 말씀하실 것 같은데 승군전을 떠나서 안으로 많이 기대는 마필입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앞선의 짱짱한 레이스를 얘네들을 넘어가면서 그래서 기대는 걸 잡고 간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돈 주고 확인할 이유는 없겠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6번, 12번까지 4마리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구경주 갑니다. 3등급 1200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정규영 위원이 준비한 2차 메인 승부입니다. 자, 여기는 그냥 스쳐도 돈입니다. 그런 레이스입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토익 경마 후반부예요. 가장 중요할 때 정규이가 자신있게 한번 공략하는데요. 12마리 나와주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번 경주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잡아줄 수 있는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규이 지금 안테나 내용으로서는 왜 출전했는지 주기가 맞아서 그냥 출전한 마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강하게 팔리지만 정규이가 정확하게 내용으로서 잘라드리면 잘라드리고요. 정확한 한 방이 나와 있는데 이 한 방이 배당이 짭짤해요. 나름 전 기본적으로 기본이 20배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 있는 이 2마리 쪽으로
오늘 후반부 자신 있는 한방 막고 한번 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막건이 20배면은 받치는 막건은 몇 배야. 스쳐도 한골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구경주기 때문에 여기서 역전의 상황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번 경주가 아까 정기용 의원 말대로 그냥 나온 말들이 많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마지막 역전의 끈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 구경주는 정기용 의원과 함께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로 이제 후반부 3개 남았네요. 10경주 갑니다. 3등급 1200,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일단 최근 강한 상대들 두 번의 대상 경주를 출전한 말이 이제 구부마 스카이베이와 지난번에 선행으로 경주를 이끌어가면서 우승으로 이끌어낸 8번 브로드웨이 신의 이제 57kg 부담 중량, 8번, 9번 두 마리가 이제 인기 1, 2위를 다툴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저배당으로 팔리고요. 네, 두 마리를 어떤 마필을 놓고 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저배당을 인정을 하고 가냐 안 하고 가냐도 좀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둘 중에는 어떤 게 세 보이십니까? 먼저는 뭐 전개선 이점도 있고요. 뭐 최근 강상들 많았던 9번 스카이베이가 좀 더 앞선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네요. 두 번 다 솔직히 이신영 조교사는 두 번 대상 경주 둘 다 문학치프가 세던 뭐 PK 파티가 세던 오피세븐이 세던 우승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만큼 이마필에 대한 능력치를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8번 브로드웨이 씨는 모래 맞으면 그냥 사그러드는 마필이기 때문에 57kg 부담 중량 아무래도 좀 무리가 갈 것 같은데 조교는 어떻습니까? 조교는 뭐 나쁘지는 않게 했는데 이제 페로비치가 나름 영리하다고 영리하는데 이 모래 안 만지려고 나름 좀 무리한다라면 부주 때문에 또 무너질 테고 그렇다고 외가 3선 2선을 돈다라면 당연히 그만큼 힘쓴 만큼 직선에서 무뎌지고 네네. 아무튼 8은 좀 불안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9는 놓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여기서는 뭐 일반 경주에서의 9번 스카이베이 능력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8은 좀 덜 불안하게 좀 약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대한마필이 좀 필요한데 대한마필로 좀 그런 마필이 뭡니까? 대한마필로서는 현장에서는 조금 좀 팔릴 수도 있겠지만 5번 팩트 에번스가 점점 회복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방이 최근에도 훈련 삭제를 강하게 돌리지 못했던 마필인데요. 최근 들어 가장 좀 자신있게 훈련감도 올렸는데 그만큼 받쳐준다는 그런 내용까지 접수가 되어 있는 만큼 직전에 올라오는 끝걸음 좋았던 5번 팩트 에번스를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에번스? 네. 외곽이 10번만 바람 속으로는 이건 우라가 심한 마필인데 못 믿어요. 못 믿는 말이고 또 페이스도 뭐 바람 속으로가 갈 수 있는 페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좀 부담 중량도 놓고 정리를 해도 될 것 같고 안쪽에 그럼 좀 눈을 돌려본다라면은 1번 게이트 슈퍼 캡틴이 선행을 가면 재밌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담 중량을 올라와서 타더라고요. 3등급 올라와서 부담 중량을 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상대들 봐서 좀 빡빡한 느낌이 들고 오히려 3번마 샤크런이 이제 공백 이후에 12월 24일 날 적응을 한번 했던 마필인데 이게 말이 다 좋아 다 좋은데 코너링이 좀 약해요. 코너링이 약한 말이라서 그때 이제 좀 스피드가 많이 좀 죽고 처지는 그런 마필이라서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럽긴 해요. 근데 직전에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나름 공백에 대한 적응력을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3번의 샤크런 호전세는 분명히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폭탄만은 4번 올드 스피드입니다. 시쳇말로 가질 않고 있는 마필이에요. 안 가는 마필 그냥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는 마필인데 이번에는 그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제로 기수 열심히 타는 기수죠. 올드 스피드까지 9를 놓고 3번, 4번, 5번 3방 짜름한 배당 같아요. 8을 뒤로 돌려놓고 가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청담도끼가 나오는 레이스입니다. 1군 레이스 2000m 9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000m 장거리 청담도끼가 59km를 처음 달았어요. 나름 저는 부담감이 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갈지언정. 선행은 갈지언정. 네, 지금 나름 붙어갈 수 있는 마필들. 좀 자기 혼자 거리를 좀 띄우겠지만 59km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필이 체형 자체가 470km, 480km
그런 마필들 59kg를 달는 거는 약간은 좀 무리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담도끼를 약간은 좀 그냥 맹신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좀 생각을 좀 맹신하지 말라. 네. 좋습니다. 59kg 타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뭐 420kg짜리도 타봤고 정규영 의원은 현 기수 때 480도 타봤고 뭐 500 몇십 킬로도 타봤고. 근데 그 느끼는 부담 중량을 옛날에는 뭐 60kg짜리, 62kg짜리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네, 부담 그렇죠. 중량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 중량을 다 타봤던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59kg의 부담 중량은 조금 무리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클린업 조이는 약하게 보자고요. 한번 꺾인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진짜 직전에도 저는 이렇게 못 뛸지 몰랐거든요. 너무 무기력했다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클린업 조이는 좀 이제 지는 애가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고, 샴노코가 오히려 이제 같은 집에서 그렇죠. 가벼워져서 이제 출전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샴노커를 마방에서는 솔직히 좀 더 기대하고 있는 눈치고요. 원더볼트가 51kg를 달았어요. 야, 이거 진짜 이런 기회에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왜냐면은 매번 원더볼트가 레이팅 기준이 돼서 높은 부담 중량을 받아서 뛰었는데 청담도끼가 있기 때문에 클린업 조이가 있기 때문에 51kg의 부담 중량. 한별이가 정말로 좀 야무지게만 타준다라면 안 될 이유는 없다. 거기에 또 하나 마필은 삼봉이 직전에 컨디션이 확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원비터들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청담도끼를 그냥 쉽게 인정을 하고 가면은 그냥 쉽게 또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럼 자, 1군 경주가 최근 들어서 가장 어려운 경주. 그러니까 그나마 클린업 조이는 무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많아요. 괜히 여러분들 좀 복잡하게 만들어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하지 말고 마무리 후반부 경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정규영 의원은 그 중에서도 좀 제일 세게 보는 말 원더볼트? 저는 원더볼트가 가장 좀 낫지 않겠냐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원더볼트를 가장 좀 세게 보시고, 저는 삼봉을 좀 가장 복병권에 좀 세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네요. 마지막까지 어려워. 12경주 2등급 1200 12마리입니다. 여기도 거의 대상경주급 수준이에요. 그죠?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 이 12경주를 타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 아니면 먼저 그렇죠. 저 입장에서는 누가 선행을 가지, 누가 붙고, 그렇다면 능력을 누가 끌어낼 수 있냐, 아니면 누가 불리한지,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이 경주 자체가 너무나 꼬이더라고요. 꼬이는 게. 결론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리했는데. 일단 안쪽에 진달래는 아니죠? 진달래는 아직 아니고. 진달래는 아직 아니고. 일단 체크하자고요. 아니고. 절묘한 선택은 내용으로는 좀 마필이 많이 끌어서 이번에 노련미가 있는 이제 신영청 기술을 한번 태웠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좀 올 수 있었던데 경주 중에 좀 말이 끌어서 제대로 힘안배가 안 되면서 좀 성적이 덜 났다라는 내용인데, 신영철 기수도 이제 거의 노장인데 끄는 말 또 잡을 수 있을까? 노련미는 뭐 컨트롤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그런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 가능할까?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그 정도는 충분히 이겨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절묘한 선택은 가능성 있는 마필로 좀 보고, 베스트로드가 이제 부담 중량 56kg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51, 52, 53, 54 그럼요. 좀 너무나도 저부 중에서 좀 편한 전개 속에서, 그리고 직전에는 정말 그림 같은 안쪽에서 안쪽 내측에서 최적의 전개였기 그렇죠. 때문에, 물론 이번에 그런 전개는 가능합니다만 56kg가 부담스러워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부담 중량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느낌을 들고 있습니다. 또 직전에 너무 잘 풀렸고요. 그런 전개를 또 만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또 그런 전개 풀어준다 해도 이제 부담 중량에 좀 영향이 있지 않겠냐라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정리하자고요. 잘라버립니다. 서클 댄서가 좀 더 이제 적응하면 될 말입니다. 서클 댄서는 다음에 한번 좀 보고. 근데 너무 감동이야란 마필은 이제 이번 승군전인데 아마 말은 좋을 것 같아요. 말은 좋을 것 같은데 선행을 갈 수 있냐 이제 못 가냐의 싸움 같기도 합니다. 근데 명감동이야가 이제 단점이
모래를 맞으면 상당히 좀 싫어해서 많이 격차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오늘 선행을 가든지 안 가더라도 이 선만 따라가면 또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이. 근데 저 이번에 감량까지 받아놔서 그러니까 농감동이야. 말은 괜찮은 거기 때문에 6번 플라잉 챔프는 한 조금 더 이제 적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등짝이 한번 바뀌던지. 그리고 7번 켄터키 언니는 집에서는 장산 파워보다 높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켄터키 언니는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고 9번 우리 행복은 이렇게 뛰어. 뛰면 뛸수록 걸음이 더 나와요. 세상에. 저는 이게 좀 나올 때마다 솔직히 다 그렇죠. 녹화한 적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뛸 때마다 놀래. 나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미 언제 저는 깜짝 놀랐다면 10월 14일 날 야 따라가면서 야 그 정도 차이까지 낼 수 있냐 했는데 의외로 부담 능력을 많이 안 줬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이 핸디캐퍼들도 안 줘 많이 잘. 근데 어쨌든 이번에 다 걸리긴 했어요 편성에. 그러니까 타이밍이라고 그래 부러질 타이밍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거기에 걸리긴 했습니다. 근데 쉽게 또 무시는 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세목한 쳐놓고. 뭐 장산 파워는 뭐 7번마 켄터키 언니를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산 파워도 조금 이제 덜 받을 것 같고. 자, 외곽 이제 두 마리가 이제 능력상으로는 오피7이 좀 압도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이제 승분전을 치르는데 얘는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나는 오피7 나 진짜 튀는 거 보고 야, 이게 똥말 같은 말이 있나. 문정균 이사도 그렇지 않나? 세상에 이렇게 못 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자기 기본 능력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문정균 기수가 타서 너무 좀 어이없는 결과를 만들었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오피7이 기록이 좋았을 때는 다 보면 전개가 잘 풀어졌어요. 2선 따라가고 선이 바로 붙고 그랬는데 그때 문정균 기수는 좀 후미권 중위권에 제대로 이제 모래 맞을까 제대로 맞고 뛰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번에 12번 게이트에 빠른 마필들이 많은데 제가 이준철 기수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에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선두권을 편하게 붙여주냐 그게 조금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게 보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직전에 뛰고 골막 위험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뭐냐면은 뛰고 이제 무리해서 골막 위험이 생겨버렸다는 거는 그리고 이마필이 좋은 말이잖아요. 네, 그럼요. 좋은 말이기 때문에 뭐 승군전에 외곽에서 미칠 짓거리 할 필요는 없잖아. 48조가 특히나 그렇잖아요. 무리하지 않는 마방이기 때문에. 앞으로 3세 5번 뛰었는데 무리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거는 뭐 좀 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그런 조건으로 봤을 때 오히려 북마드림이 그냥 아낄 이유가 없는 말. 그럼요. 항상 아낄 이유가 없는 말. 그리고 흐름이 빠르든지 느리든지 자기 페이스. 자기 페이스대로 추입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북마드림이 그 페이스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병 마필로 좀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절반 선택, 그 다음에 넌감동이야, 켄터키언인 북마드림인데 현장에서 이제 9만 정리를 잘하면 되겠네요. 그러네. 9만 정리만 잘할 것 같아요. 자, 한번 2번, 5번, 7번, 11번 4마리 정리를 하면서 서울 12경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어떻게 좀 길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난주에도 제가 말했듯이 방송을 짧게 얼마든지 찍을 수 있죠. 그럼요. 뭐 10분, 15분, 20분만 해도 끝내요. 끝내려면은 뭐 좋아요? 뭐 좋습니다. 뭐 좋을까요? 승부경주입니다. 그냥 가면 돼.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자, 일반 경주들 저희가 풀어드릴 만큼 저는 무조건 풀어드릴 겁니다. 우리 담당하는 이 편집하는 사람이 우리 거 방송 너무 길다고 좀 용량이 크다고 투덜대는데 저희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무조건 돼요. 좋습니다. 1월 27일 토요경마 자, 마무리 잘하고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고 저희는 일요경마 방송을 통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